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과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대결은 표면적으로는 서태평양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 기업이었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경제 및 기술 분야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앞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 확보를 막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지만 첨단 소재와 기계 등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에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하청 또는 현지 생산기지로 이용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국방력 발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첨단 제조업 발전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군 현대화의 기반이 바로 중국의 경제력 발전과 기술력 발전이기 때문이다. 중국 제조 2025 중국의 제조업 굴기. 이런 목표에서 나온 것이 2015년 발표된 중국 제조 2025다.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을 1차 목표 시점으로 하고 10년 주기로 목표를 상향하는 2045년을 목표로 삼은 3단계 30년 장기 계획이다. 노동자 임금이 크게 오른 중국보다 저렴한 동남아로의 공장 이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환경오염으로 인한 녹색 성장 산업의 부각 그리고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4차 산업혁명 등이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5대 중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9대 전략 임무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을 사들이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산하 기관들과 기업의 저우추치라 불리는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는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사버리는 인수합병에 집중한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공격적 투자를 통한 인수합병을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술 약탈로 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자국 기업 인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자본의 공격적 인수합병에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사 강화로 대응한다. 미국 중국 견제 투자 심사 강화. 미국의 대응으로 2012년 오리건 주위풍력발전소, 2016년 독일 반도체 회사 악시트론의 미국 자회사, 2017년 반도체 회사 라티스 그리고 2018년 퀄컴을 인수하려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2018년 10월 미국은 27개 중요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반드시 CFIUS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고삐를 쬐고 있다. 더 나아가 2021년 1월에는 미국 투자가는 중국군이나 중국의 군산 복합체와 연계된 중국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중국 옥죄기는 미국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 중국 업체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모터 시치를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모터 시치를 인수하려는 업체는 2014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다. 인수 조건대로 중국에 엔진 제작 공장이 세워진다면 중국 항공산업의 약점이던 엔진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다. 유럽에서도 중국 견제. 중국의 공격적 인수합병 저지는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일반 기업체 외에 항만 등 기반 시설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는 중국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나토 관계자도 도로와 항만 등 기반 시설에 투자한 중국 자본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시켜야 하는 능력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첨단 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2016년 중국 가전업체가 45억 달러의 산업로봇 업체 쿠카를 인수한 후 내부적으로 큰 반발을 샀다. 이후 규정을 정리했고 2018년 중국 업체의 기계 장비 및 부품업체인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 인수를 허가하지 않았다. 비슷한 조치는 프랑스와 영국 등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감시 대상에 자신들의 동맹도 포함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4월 미국의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는 야식용용 영상증 복관 등을 생산하는 프랑스 기업 포토니스 인수를 발표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허가하지 않자 대신 열영상 센서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FLIR 시스템을 인수했다. 미국과 유럽의 중국 자본에 대한 견제로 중국의 해외 인수 합병은 최근 크게 줄었다. 하지만 중국이 노리는 첨단 기술 기업은 미국과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유치에 급급하다가 기술 유출의 쓴잔을 맛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던 상하이 자동차의 핵심 기술 유출이 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를 촉진하면서 기술 유출이나 기술 약탈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와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미중 반도체 2세대 뒤처지게 할 것 한 기업 중국 공장 불똥 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이어 올해 초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장비 위주였던 제재를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대할 태세다.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 큰 타격을 맞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현 상황을 유연하게 헤쳐나갈 재계, 관계의 리더십 실종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 위협을 주요 명분 삼아 반도체 관련 제재에 시동을 걸었다. 2017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의 미국 기업 네티스 반도체 인수 승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듬해에는 중국 메모리 기업 부젠진화 반도체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끊었다. 현재 부젠진화는 사실상 디램 생산을 접다시피 했다. 2019년에는 미 상무부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는 길도 막았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는 장비 회사 홀로 만들 수 없다. ASML도 삼성전자, TSMC 같은 고객사들과 수년에 걸쳐 협력하며 EUV 기술을 끌어올린 것이라면서 중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재로 해외 장비 구입이 막힌 데다 자체 반도체 양산 역량도 부족한 형편인 만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EUV 금지에 이어 심자외선 노광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막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가 안보회의 산하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초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일본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EUV, 불화 아르곤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재 정책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실현되면 미국 정부는 2세대 이상 중국의 앞선 반도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광 장비는 빛을 이용해 미세한 전자회로를 반도체 원판에 새기는 일종의 사진기다. 반도체는 회로가 미세할수록 성능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미세한 회로를 새기려면 노광 장비가 쏘는 빛의 파장도 짧아야 한다. NSCAI 제안대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공조해 EUV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 정책을 실현하면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업계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 성시안에 2개 공장을 짓고 6세대 3D V낸드를 양산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장수 성우시에 D램 공장 2곳을 갖추고 10나노미터급 D램을 생산한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시 공장 모두 아프 노광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각 공장 증설 마무리 과정에서 장비를 추가 반입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앞서 미국은 특정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이 첨단 반도체 장비,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제재를 주로 펼쳤으나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